시장이 올라갈 때 제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도 많지만 그때 제발 댓글로 이제 욕 좀 쓰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에 이제 TV 방송 가느라고 상당히 바빠가지고 우리 피디님도 잘 못 빼고 이 방 춥고 코트는 계속 입고 있고 그러네요. 일단 이제 오늘 시장,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볼 텐데,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지금 2월 10일이거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80포인트네요 3087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946포인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이, 저는 이제 TV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중기적으로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무리하게 몰빵 투자, 신용 매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매매해야 될 거는 뭐냐, 기업이 굉장히 좋은 것들, 실적도 잘 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시장이 떨어질 때 눌림목 나올 때 더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니까 지금 현금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아니고,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좀 오른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매매할 때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이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시장 제가 맨날 폭락 이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람들마다 이 폭락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 시장이 5% 10%만 빠져도 대폭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5% 10%만 빠지더라도 우리의 계좌가 완전 반토막도 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락도 어느 정도 폭락이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슈 중에 이게 나왔죠. 중요한 게 비트코인. 이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1조 7천억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이제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 이제 보시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1대 부자잖아요. 1대 부자고,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우주 시대를 열겠다, 친환경 시대를 열겠다, 전기차, 자율주행 전부 다 이제 일론 머스크 손해를 통해서 계속 인류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과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워렌 버핏도 저 실체 없는 거 왜 하냐. 근데 중요한 거,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비트코인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있는 테슬라가 매수를 했고, 애플까지 가담을 하고 다른 기업도 가담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시장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아마 수급들이 쏠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시장이,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들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됩니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수소차, 풍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되,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자.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 언제가 떨어질 것이냐, 언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이냐. 지금 보시면 달러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드렸는데,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달러가 강세되면 시장이 약세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보시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2년 정도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고점을 저는 1250원, 1200원대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과거에도 10몇 년간 달러 같은 경우에 1050원, 그 다음에 1250원, 1200원 이 사이에서 10년 동안 박스권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박스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80원까지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고점이 1200원 때문에 1250원이에요. 이 정도가 또 맞으면은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는 또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달러가 이제 약간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가면은 증시가 떨어집니다. 지금 증시의 그 연기금의
매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면 매일마다 거의 2천억, 3천억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그럼 연기금의 매도는 앞으로 더 나와야 돼요.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16.8%의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중이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줄여야 돼, 최소한. 이 정도까지 줄여야지만 어느 정도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연기금은 지금 매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위에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 압력을 다 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걸 나중에 연기금 매도가 끝나자마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왜? 지금 증시에는 올라갈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가 많이 없어요. 왜? 잘 보세요.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1조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 이 경기부양책이 있는데 이 경기부양책이 만약에 규모가 조금이라도 줄었다. 그러면 미국 증시 떨어집니다. 왜? 이때까지 1조 9천억 달러를 경기부양책에 쓰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우리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근데 1조 9천억 달러보다 줄어들었다. 그럼 이건 시장에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늦어진다. 시장에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를 경기부양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의 상승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 버블이 확 터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경기부양책을 하면서 돈을 겁나게 엄청나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딱 터집니다. 그런 시점들을 조심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손실 보지 않고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난 단타니까 괜찮아. 근데 손절 못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난 단타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난 떨어질 때 더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기준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이슈보다는 앞으로 떨어질 이슈들이 더 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다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줄어들다 보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주가는 실망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이제 제가 그전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이제 대선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선주는 어차피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시장의 폭락과 상관없이. 그럼 대선주들을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떨어질 때 좀 매수해 놓거나 우리 시장이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약간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딱 양봉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다는 것은 설 중에 4일 동안 비트코인은 움직이지만 우리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만약에 툭 올랐어.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갭상승 시작하겠죠. 어느 정도 올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매매와 좀 중기적인 매매를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 종목들은 절대 장기는 아닙니다. 단기간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부터 매매를 하자. 아니면은 인버스 비중과 종목 비중을 5대5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증시가 떨어질 때 종목 떨어지겠죠. 인버스 올라가겠죠. 그 어느 시점에서 인버스 수익 실현 딱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내가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해버리세요. 그럼 증시가 딱 올라오면서 딱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시 이렇게 올랐는데 한번 딱 떨어질 때 이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증시니까 증시 이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야 되는 지금 시기다. 떨어진다면 이때 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이때 팔면 돼요. 팔고 나서 이때부터 증시에서 좀 약간 도망쳐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인버스 투자하시거나 이러다가 또 증시가 좋아졌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고 아니면 증시가 완전 꺾였을 때 그때 또 약간 돌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증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이제 잘 보시고 설 이후 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 이후 때 떨어졌다 가든 한 번쯤 떨어져야지만 많이 올라갑니다. 꼭 그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괜히 털리거나 그때 괜히 몰빵 매매해가지고 신용 투자해가지고 반대 매매 나가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떨어질 때 좋은 기업들 담아놔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하자. 이 스탠스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새 인사요? 새 인사. 너니? 새해 때 항상 그 다짐을 항상 하잖아요. 난 다이어트를 하겠다, 난 금연을 하겠다 등등 있는데 이번 1년 동안은 내 진짜 이 주식 실력을 엄청나게 향상을 시켜보겠다. 이제 매매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부를 더해서 향상시키고 내년에는 1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완전 발휘를 해보겠다 라는 생각들로 좀 공부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식 잔고에 진짜 10억씩 찍혔으면 좋겠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대박 내십시오.